안녕하세요, 여러분. 옥택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새로 지은 신축 빌라들이죠. 새로 지은 신축 빌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지금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이 좀 많이 없었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이냐면은 처음부터 저는 초보자인데 퀄리티를 너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도 올렸다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아무래도 저는 초보자니까 초보자답게 그렇게 촬영을 하자. 그래서 시청하실 분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씩 지나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퀄리티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편에 대해서 편으로 나눠서 제가 일단은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신축 빌라죠. 새로 지어지는 빌라 바로 옆에가 있어서 주차장이랑 사람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도로가라서 되게 지금 시끄럽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거의 이제 골조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신축 빌라입니다. 그런 신축 빌라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 뒤에 있는 거 신축 빌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왜 건물들을 지으면은 네모 반듯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왜 네모 반듯하게 올라가면 좋을 건데 왜 위에서 꺾이지? 왜 위에가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지? 왜 저 부분은 안 짓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궁금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선은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도 물론 이렇게 보이시죠? 기역자로 지금 가운데 모양이 하나 올라가 있고 양쪽으로 지금 꺾여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일조건이라 그래요. 저도 이런 부동산업이나 건설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를 때는 일조건이 뭔지 몰랐어요. 궁금하신 부분은 네이버에 쳐보셔도 되고요. 일조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건물로 인해서 옆 건물에 대한 채광이 안 비춰졌을 때, 그러니까 햇빛이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짐으로써 햇빛이 안 비춰질 때 그거를 방지하고자 만든 법이에요. 일조건. 그래서 저 부분을 깎여야지만 옆에 건물에 햇빛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흔히들 준공은 저렇게 떨쳐놔요. 준공을 떨쳐놓고 준공 다 떨어지고 나서 왜 사람들이 확장 공사한다 그러죠? 저런 부분은 판넬로 확장 공사를 해요.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 더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확장 공사를 시작해요. 준공을 떨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 확장 공사를 해요. 아직은 이 건물은 확장 공사를 하기 전이고요. 이제 확장 공사를 하면 저 위에 네모 반듯하게 있는 저 부분이 판넬로 덮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의 천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저런 부분은 보통 월세나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들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 확장 부분에 대해서 등기상 평수에 대해서 전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상 평수는 예를 들어서 3룸 경우에는 한 20평 정도 가정했을 때 등기상 평수는 5평에서 6평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대출이 5평에서 6평 정도만 나오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월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3룸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니까 좀 더 정확하죠. 저렇게.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제는 저런 부분 때문에 일조건 때문에 저렇게 꺾이는 부분이고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이 다 떨어지면은 다시 저 부분은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해서 집이 하나가 더 생기고 두 개가 더 생깁니다. 보통 신축 빌라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지어집니다. 확장 공사를 해서. 그래서 일반 이제 집을 보실 때나 이럴 때는 이 부분은 확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확장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필로티가 보이죠. 필로티란 거는 즉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축 빌라는 주차장을 임의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차법이 바뀌기 전에는 3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3월 달 전에 건축 허가를 미리 내놓으신 분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 전에 0.5대 세대당 0.5대씩의 필로티를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되는데 장애인석이랑 그 다음에 일반 세대석이랑 이런 거에서 세대당 0.5대 였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주차법이 바뀌어서요. 세대당 0.8대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주차장이 늘어나니까 그 공간들을 어디서 확보를 하겠어요? 위에 건물들, 방, 세대에서 조금씩 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단 면적도 줄어들 것이고요. 엘리베이터 자리 면적도 줄어들 것이고 옥탑 면적도 줄어들 것이고 그 외에 부분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당 거의 0.8대면 한 대까지는 안 되고요. 0.8대까지 되도록 그렇게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물들이 지어질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가 아니라 3종 지역에다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형식으로 지어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2종 일반 주거가 뭔지 3종이 뭔지 상업지역이 뭔지 준주거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요 두 가지를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 아시잖아요. 초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마이크도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점차 나온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랑 그 다음에 위에 1조건, 제일 궁금해 하시는 1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안에 이제 집 내부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2편, 3편, 4편이 되면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욱택TV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문의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은 못하겠죠.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적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설을 하시든 시행을 하시든 시공을 하시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2편에서는 제가 신축 빌라 안에 내부를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제일 궁금하신 점이 가격 부분일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전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있는 곳은 문정동이에요. 문정동은 투룸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 전용 면적 13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2억 7천에서 2억 9천 사이입니다. 전세 가격이요. 거기서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곳과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3룸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에서 3억 9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3룸을 격차를 많이 뒀냐면은 신축 빌라들은 전세값이 비싸거나 싼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기 정말 가깝다든가 학군이 좋다든가. 문정동은 문정역이죠. 문정역에 가까운 곳은 3억 9천 3룸 기준으로 3억 9천 2룸 기준으로는 3억 한 6천에서 7천 8천 사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요. 여기랑 조금 도보로 한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도 있고 2억 6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랑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보통 그렇게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룸은 4억 선, 4억 언더에서 조금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죠. 2룸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 3억 초반까지도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갭투자랑 뭐 이런 갭투자랑 전세가 그 분양이랑 전세가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리즈로 해서 계속 올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너무 고퀄리티를 주장하다 보니까 영상도 늦게 올라가고 영상도 많이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초보자면 초보자답게 초보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